조지훈의 마음의 태양. 조지훈의 시들이 조금 어려운 것들이 많죠. 더군다나 이제 조지훈의 시들에는 한자들도 좀 의외로 많이 있는데 요 시에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조지훈은 할아버지한테 이제 한학을 배우다 보니까 한자에 대한 어떤 조예가 좀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자들이 좀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용운 시인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뭐 승무, 기죠? 뭐 그런 불교에 대한 어떤 시들도 좀 썼는데, 요 시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딱 봐도 마음의 태양이라고 그랬으니까, 태양은 보통 긍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쓰일 수 있겠지.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마음에 대한 걸로 썼으니까, 마음의 태양. 이제 올라가서 한번 봅시다. 꽃사이 타오른 햇살을 향하여 고요히 돌아가는 해바라기. 여기도 지훈의 직유, 기죠? 그러면 해바라기처럼인데 어떻게 꽃사이 타오른 햇살을 향하여 고요히 돌아가는 해바라기처럼 높고 아름다운 하늘을 받들어 그 속에 맑은 넋을 살게 하라. 하라 그랬으니까 명령, 의지를 드러내는 거지. 어떤 뭐 프린트나 책 같은 경우 보니까 하자라고 써 있던데 여기서 좀 하라, 그죠? 받으라, 이렇게. 그래서 원문이 뭔가 이렇게 찾아보려고 그랬더니 뭐야, 그 블로그에서도 요렇게 해서 요거를 하자라고 써놓고 밑에 특징에다가는 하라, 받으라와 같은 명령 이렇게 써놨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요 모의고사에 출제된 요게 맞는 것 같기는 해. 알겠지? 원전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서 지문이 그냥 하라, 그 다음 이렇게 나오면 그냥 명령으로 가시고요. 하자라고 나오면 청기로 바꾸시면 될 것 같아. 이해가 안 돼? 근데 이제 명령으로 잡는 게 좀 더 낫겠지.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보자. 앞에 부분에 직유니까 이게 보조관념이고요. 이게 이제 화자의 내면 세계를 드러내는 구절이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죠. 계절에서 맑은 넋을 살게 하라가 삶의 태도고요. 자, 그 다음 기야, 기. 가시밭길을 넘어 그윽히 웃는 한 송이 꽃이죠. 그윽히. 됐죠? 그윽히. 이런 단어는 중요해. 뭔가 막 역동적 이러시면 안 돼요. 그윽히 웃는 한 송이 꽃이니까 이때 그윽히 웃었다라는 것은 활짝 핀 꽃을 의인화시킨 거야. 근데 그윽히 웃는 한 송이 꽃이 그냥 꽃이 아니라 이 가시밭길을 넘어라는 시어가 있어. 그 다음 이슬을 받아 핀다가 아니라 눈물의 이슬을 받는데, 눈물의 이슬. 됐죠? 눈물의 이슬을 받아 핀다. 하노니. 그러니까 깊고 거룩한 세상을 우러르기에 삼가 육신의 괴로움도 달게 받으라. 이건 누구의 이야기야? 그렇지. 화자 이야기겠지. 그래서 앞에는 어떻게 한 거야? 해바라기처럼은 하나의 대상, 비유지, 비유. 그지? 이건 대상을 비유적으로. 근데 요 밑에는 꽃처럼이 아니라 꽃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얘기한 거야. 꽃.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 송이 꽃은 가시밭길로 뭐 그 기웃는 꽃은 눈물의 이슬을 받아 핀다고 하는데, 그러니 깊고 거룩한 세상을 우리도 우러르기에 육신의 괴로움을 달게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된 거지. 됐죠? 그래서 이때 꽃이 지닌 그런 속성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그래서 고통을 극복하는 것보다는 고통을 수용 감내해서 이겨낸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됐죠? 고통 극복이라는 말 속에는 고통을 이제 없앤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그 고통이라는 것을 이겨내는, 이 표현은 좀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상한 영혼을 위하여라는 시를 좀 읽어보시면 이 구절 좀 이해할 거야. 됐지? 상한 영혼을 위하여 고통에게로 가자, 이런 표현 나와. 그래서 괴로움도 달게 받는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지. 이것도 출제의 포인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받으라. 그 다음 전. 괴로움의 짐짓 웃을 양이면, 괴로움의 짐짓 일부러 웃을 양이면 슬픔도 오히려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니까 요 태도나 마음가짐이 중요하겠지. 괴로움의 짐짓 내가 웃는다면 슬픔도 오히려 아름다운 것이 되는 역설적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런 것들 이제 내면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겠죠. 그죠? 이 승화를 시킬 수 있는 그 내면적인 힘은 바로 요 마음가짐이야. 마음가짐. 요 마음가짐 중에 짐짓 웃을 양이면 고난을 사랑하는 이에게만이, 그렇죠. 조건 붙었죠.
고난을 사랑하는 이에게 많이. 그러니까 고난을 사랑한다는 얘기 아까 요거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야. 됐죠? 고통을 없앤다 이런 표현 쓰시면 안 돼. 고통을 수용하고 감내하는 사람에게 많이 마음 나라의 원강은 떠오르리라. 숭고한 넋이 아마 실현될 것이다. 이 숭고함이지, 숭고함. 됐죠? 뭔가 시련을 이겨내고 그런 긍정적인 상황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원강일 겁니다. 원강. 그래서 뭐 요거를 단독으로 따로 뭐 또 출제하신다면 무등을 보며 같은 시 맨 끝에 보면 거의 청태가 끼일 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됐죠? 푸른 하늘로 항시 날아오르는 노고지리 같이 요거 지규지 맑고 아름다운 하늘을 받들어 그 속에 높은 넋을 살게 하라. 그러니까 이거 똑같네. 자, 앞에 나와 있는 여기 해바라기처럼 밑에 나와 있는 노고지리 같이. 그러니까 앞에서 똑같은 구조로 돼 있어. 요만큼의 모습이 노고지리 같은 대상. 그 다음 뒤에는 하자의 내면 세계. 요런 식으로. 됐죠? 그렇게 나타난 거. 그래서 수미상관의 구조로 되어 있다. 앞에 이제 변주된, 변형된이라고 써도 돼요. 앞에 그래서 해바라기와 대응되고 있다. 이런 구조. 그래서 구조를 보시면 좀 특이하게 돼 있어. 자세히 보니까 그죠? 해바라기처럼 내가 이렇게 하라. 됐니? 그 다음 꽃송이처럼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주제가 되겠죠? 그 다음 다시 노고지리 같이 됐나요? 요렇게 하자. 됐습니까? 근데 A 같은 경우는 해바라기처럼 지규고 요것도 노고지리 같이 지규인데 이때 한 송이 꽃은 이라고 대상 자체가 등장을 하죠. 근데 이렇게 핀다고 한다. 됐나요? 네, 어떤 섭리, 진리를 바탕으로 한 것처럼 서술하고 있죠. 이렇게. 됐어? 그 구조까지 분석을 아마 해주신다면 내신 문제 출제될 때 글쎄 학교에서 조금 어렵게 출제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많이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시가 내용적으로 보면 되게 간단해 보여. 됐나? 근데 조지훈이라는 시인이라든지 뭐 장만영 같은 시인들이 내용이 어떤 전달에만 목적을 두는 시인들은 아니야. 이해갔니? 그러니까 표현 어떤 형식들도 신경을 좀 쓰시는 분들이니 한 번 정도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기승전결로 되어 있다라는 것 좀 알아두시고 수미상관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됐나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1연, 2연, 3연 같은 경우는 특히 구조가 좀 비슷하다. 됐나? 근데 1연과 4연은 직유법을 사용해서 구조가 동일한 수미상관을 사용하고 있고 승에서는 약간 구조가 변하긴 했죠. 이해갔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전 부분에서 이제 전이라는 게 전환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핵심 주제가 하나 담겨 있죠. 태도가 됐나요? 이거를 하는 사람만이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되게 해달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나 요거 잠깐 한번 보시면 요런 표현이 화자는 자연물의 모습을 제시하고 그다음 그들처럼 삶의 고통을 받아들이면서 숭고한 태도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됐지? 그런 거 체크 한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왜 모의고사를 그대로 가지고 가라고 하냐면 이렇게 필기를 한다면 모의고사를 가지고 있으면 얘를 고등학교 3학년에 모의고사 문제풀이로 활용하는데 진짜 도움이 많이 돼. 이해가 안 돼. 근데 너희가 이제 자꾸 노트 정리를 뭐 학원에서 주는 프린트만 가지고 그걸 눈으로만 보다 보니까 진짜 산만해지기만 하는 거야. 공부도 많이 하고 되게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아는 것도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한 군데로 모으는 역할을 못 하거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모의고사를 갖고 다니라고 하는데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좀 한번 해서 내 걸로 좀 만드시면 좋고 이걸 또 딸딸딸 보지 말고 노트에다 따로 또 정리를 해. 나름대로 배치를 해서.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얘가 아예 없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시 쓸 수 있거든.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다시 만들면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 돼요. 그냥
백지 상태로 만들어 놓고, 이해갔니?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내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 아까 설명하지 않았던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잖아. 아, 화자가 겉으로 드러났구나. 됐니? 나는 바다로 가는 길로, 그죠? 길로 걸어가고 있어. 됐니? 그럼 화자가 지금 현재의 상황인 거지. 노란 호박꽃이 많이 피어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데 거기 바로 이게 분위기 형성. 됐니? 그러면 공간적 배경, 시간적 배경. 그럼 노란 호박꽃이 많이 핀 건 분위기를 고조시켜 주는데, 됐나? 뭔가 평화로운 분위기, 이렇게 들을 수도 있죠. 됐나요? 네. 그 다음 돌담을 끼고 돌아간 거니까 여기지? 돌담을 끼고 황혼이 있는데 그걸 돌아가면, 그럼 선생님 요것도 반복인가요? 돌담을 돌아가면 바다가 어머니라면, 됐나요? 그럼 요거는 가정에 대한 거지, 어머니라면. 하지만 돌아가면이라는 것은 종속적 연결어미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실제는 차이가 있는데 내신 문제 될 땐 동일하게 낼 수도 있겠지. 이것도 구분하는 거야. 이해가니? 그럼 내가 네이버 찾아서 뭐뭐 라면이 어떤 의미인지 찾는 거죠. 그럼 이런 식의 문제를 작년엔 지족구에서 한번 냈단 말이야. 이해가니까 이런 것들을 다시 공부하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까 내용이 너무 산만해질까봐 정리를 안 했는데 이것도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지.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고. 이해간다? 그러니까 계속 추가하는 거야. 근데 이걸 계속 추가하다 보면 이런 것도 이제 물어볼 수 있잖아. 선생님, 바다가 소리쳐 부른다? 원래 내가 그냥 바다 소리가 들리는 거 아닌가요? 그지? 내가 감으로써 바다 소리가 들리는데 바다가 소리쳐 부른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것도 의인화도 있지만 아까 말한 대로 주객전도도 가능한 거면 이런 질문도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돼야 학생들하고 선생님들이 같이 막 공부가 되는 건데, 다 가르치고 나서 노트 정리했니? 했어요. 질문 있니? 아니, 없어요. 그럼 끝이야. 그러면 이해관이 더 이상 발전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여튼간 이번 시험 보고 한번 좀 해보시고, 그래도 다행한 게 학교 학생들의 실력이 작년보다는 너희 학교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긴 해. 이해갔니? 그래서 좀 다행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뭐 그렇게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자, 여기서 혹시 질문할 게 있을까요?